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들이 좀 아쉬운데, 아탈 승을 좀 더 봤어야 했나? 무무로 요렇게 갔거든요. 사실 해축에서 이제 주력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아침으로 갔는데, 아침도 어제 보니까, 페르세폴리스도 이제 완전 극장 오버가 나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더 많으니까 더 잘 골라가 볼게요. 오늘 센트럴부터 레스터 경기까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해 드리겠지만 오늘 공지로 올려 드릴게요. 늦더라도 뭐냐면 주말이랑 평일 이제 방송 시간, 그리고 뭐 후원, 그리고 구독 게시판 활용 올려 드릴 테니까 고정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지만 당분간은 계속 얘기를 해 드릴게요. 방송마다 뭐 도전 미션을 하게 되면 어떻고, 뭐 후원은 어떻고, 앞으로 시간은 어떠며, 구독 이제 무리한 조합들은 이제 조합으로는 따로 안 나가고 구독 게시판에 이제 분석 결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석 결과 전체랑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우선순위도 표시해 드리고 할 테니까, 구독은 한 달에 그 4,500원? 그러니까 한 달로 하기 때문에 난 좀 부담된다. 후원은 하시는 분들은 구독 게시판을 활용하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 게시판도 이제 활용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센트럴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 2 경기도 한 경기가 있죠. 알웨흐다트하고 샤르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침이고, 독일 FA컵이랑 라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이탈리아 컵 대회도 있죠. 이탈리아 FA컵인가? 해서 코파 이탈리아까지 해서 12경기입니다. 12경기 오늘은. 자, 센트럴하고 요코마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트럴하고 요코마리 보니까 일단 센트럴이 1무 4패거든요. 요코마리가 3승 1무 1패로 지금 그 아체미 남은 잔여 경기가 올해는 끝이고 내년 2월에 있거든요. 내년 2월에. 그래서 일단은 센트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광주하고 비슬고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빡센데, 보시면 이게 파리까지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파리 안에 들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왜냐면 브리람하고 그 요코마리 승점이 8위하고 3위인데 딱 한 경기 차이에요. 그리고 상하이 선화도 7점이고 포항도 6점이라서 사실 저 반대편에 있는 팀들보다 이 격차가 되게 좁습니다. 왜냐면 저기는 8위 승점이 5점이고 9위가 4점이라서 사실 5위부터는 승점이 10점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과 이제 한 경기만에 이 순위가 다 뒤바뀔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2승 1무 2패로 5위부터 9위까지가 똑같습니다. 2승 1무 2패. 그래서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3위라고 해도 결코 이제 안정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센트럴 입장에서는 아쉽다. 포항이나 상하이 선화만 됐어도 모르겠는데 사실 승점이 1점이라 남은 경기 다 이겨도 사실 빡세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트럴이 큰 부상은 없긴 하거든요. 요코마리도 보면은 수비 쪽 말고는 뭐 공격 쪽에는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센트럴이 지금 리그 순위를 보면은 리그에서 뉴캐슬 제치전에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그 전에 이제 3연속 무승부도 했고,
그러니까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득점이 저조했다가 이제 뉴캐슬 제치 상대로 이겼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아침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1무 저번에 1무 4패인데 그 1무도 그나마 이제 홈에서 상하이선화 상대로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빗셀고베가 이제 리그 준비한다고 주전을 다 뺐지만 결국엔 원정 가서도 빗셀고베한테 졌고, 그리고 산둥전 빼면은 사실 다 한 골 차긴 합니다. 그래서 5경기 다 오버거든요. 3.5 기준 잡더라도 한 경기 빼고 다 오버입니다. 그리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잠시만요. 뭐 J리그가 딱 한 경기 남아있긴 합니다. 딱 한 경기 남아있긴 한데 뭐 요코마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침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뭐 쇼난전도 3대2로 이겼고 요새 잘해요 요코마리가. 지금 나고야 전부터 시작해서 몇 경기야 지금 이게 10경기 무패입니다. 10경기 무패고 최근 5연승이고, 그리고 뭐 부리람 5득점, 뭐 사간도스 주빌로 이아타전도 뭐 다 2득점 4득점, 뭐 포항전도 2득점. 그래서 요새 한 골 넣은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 10경기 무패할 때도 무득점 한 경기가 뭐 한두 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센트럴도 거의 오버페이스고 요코마리도 오버페이스인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답이 나왔죠.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3.5라도 오버 보면 됩니다. 요 경기. 예. 그리고 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아침 성적이 좋기 때문에 요코마리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요코마리가 홈에서는 전승입니다. 포항, 뭐 부리람, 울산까지 시작해서. 근데 원정에서는 광주한테 7실점하고 산둥한테도 2실점 했기 때문에 아직 1승이 없는 센트럴이라서 살짝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축이랑 뭐 어제도 따로 했지만 중간에 아릴랄하고 알가라파 경기가 껴있긴 한데 따로 할게요. 따로. 시간 순서대로 안 하고 아챔은 아챔 따로, 해축은 해축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요코마리는 원정 배당 대비 요코마리 승이 조금 불안하다. 차라리 이럴 거면 고배당 쪽으로 오버를 노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5시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석이 끝나서 4시 안에 분석이 끝나면은 조합이 괜찮으면 하나 정도는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조금 빨리 해야겠죠. 자, 포항하고 빗셀고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고베가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J리그가 한 경기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산포이로가 이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점이 68점입니다. 득실차는 산포이로가 더 앞서요. 득점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점이 조금 차이 있더라도. 그래서 빗셀고베 입장에서는 승점이 1점 차라서 뭐 자력 우승은 가능합니다. 우승은 가능한데 비기고 산포이로가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뀌고, 빗셀고베는 쇼난을 만나거든요. 쇼난이 요새 잘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항도 지난번 울산하고의 컵대회에서 이제 연장까지 가서 이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뭐 가시화하고 뭐 차이는 없습니다. 저 빗셀고베하고. 근데 이제 빗셀고베는 지난번 가시화 원정에서 이겨야 될 경기를 이제 비겼기 때문에 그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승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겼으면은 뭐 승점이 2점이 더 추가되는 거라서 사실 뭐 비기기만 해도 됐을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빗셀고베 아침 성적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주전들을 다 뺐죠. 빼서 이제 그래도 홈이라서 결국 이기긴 했는데 4연승 중이긴 하지만 이게 포항이 한번 우승을 했고 컵대회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했고 그 기세를 아침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요새 포항이 이제 그때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제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고, 어쨌든 홈에서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리그에서는. 근데
아침만 놓고 보면은 산둥이랑 상하이 상대로 다 이겼기 때문에 이거 홈의 이점을 좀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빗셀고베 다음 경기 신경 써야 되거든요. 물론 기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주전을 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빗셀고베 승을 봤다가 아차 싶은 게 그때도 막판에 이제 뭐 오사쿠 유야, 뭐 무토 요시노리, 그러니까 웬만한 주전 선수를 다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배당이 막 올라갔잖아요. 원정으로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긴 했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포항 원정이라 쉬워 보이진 않아요. 빗셀고베도. 해서 요거는 포항 승무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포항이 그래도 원정하고는 홈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 그리고 지금 포항 보면은 완전 결장 뭐 퇴장이나 요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2승 3패라서 10이긴 하지만 8위까지 들려면 승점이 6점이라서 가와사키하고도 딱 한 경기 차입니다. 4위. 그래서 오늘 경기 오히려 뭐 빗셀고베가 최근에 패배가 없다고는 하지만 포항도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지난번 우승의 영향도 있고 해서 홈이면은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포항 승무로 봅니다. 이건 승을 가든 무를 가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상하이하고 광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상하이하고 광주. 여기도 보면 순위 차이가 좀 나거든요. 지금 상하이 하이강이 2승 1무 2패, 뭐 광주가 4승 1패로 승점이 5점 차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위만 차이 날 뿐이지 뭐 한 경기 차이면은 한 경기만 이겼을 경우에는 뭐 아까 뭐 요코마리도 딱 한 경기 차이라서 광주하고 빗셀고베만 조금 더 차이 날 뿐이지 여기는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실점이 좀 있긴 하지만 득점력도 그래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홈인점. 근데 이제 상하이 하이강이 지난 울산전에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먼저 넣었고 그리고 울산은 아침에서는 거의 뭐 최악의 수준이죠. 상대방이 퇴장당했는데도 그 퇴장당한 팀 상대로 골을 먹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하이강이 지난번 수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레이가 여전히 부상 의심이 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나왔나? 지난번에도 못 나왔네. 어쨌든 우레이가 팀 내에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뭐 리그에서.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홈입니다. 홈. 이게 중국 원정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이 뭐 조르다나 센트럴한테 좀 힘겹게 이기긴 했는데 하필 또 광주가 원정이 약해요. 홈에서는 좀 강하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확실히 좀 홈보다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상하이 선화전도 홈에서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뭐 빗셀고베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홈보다는 득점력도 원정이 조금 더 불안하다 해서 지금 뭐 광주 쪽도 오히려 지금 보니까 가브리엘이 무릎 부상이고 그리고 베카랑 아사니를 이제 휴식을 줘가지고 무리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광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승점도 많이 쌓아놨고 이게 마지막 경기도 아니고 아직 홈 경기도 한 경기 2월에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기면 좋겠죠. 아마 이기면은 확정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지 않을 걸로 보여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뭐 광주 프렌을 가기도 좀 빡셉니다. 요 경기. 차라리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광주도 쉽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 휴식을 준 선수가 두 명이 있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지면은 그래도 홈인 지난번 울산을 잡은 상하이 하이강이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조르다나 센트럴한테 이제 실점을 좀 많이 했다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 요 경기는 오버 가는 게 맞는데 배당 대비 그렇게 막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주가 거의 다 오버, 상하이가 다 오버고 광주도 보면은 오버가 없진 않은데 의외로 광주가 언더가 좀 있네요. 해서 요 경기는 그래도 상하이 승? 상하이 승은 좀 불안한데 요거는 그냥 무승부 보든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하이 광주는 묻짓던가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다. 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풀엔 가셔도 됩니다. 근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풀엔? 근데 배당 측면으로 볼 때 풀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거의 두 배니까. 광주를 응원하는 입장에선 풀엔 원정이 좀 약하긴 하지만 풀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무승부 보는 입장이면 그냥 풀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풀엔 보고 넘어갑시다. 자, 조르다하고 브리람. 자, 조르다 같은 경우에 지금 브리람하고 성적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득실에서 조르다가 확실히 좋은 편이고 둘 다 지금 큰 부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르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팀인데 아주 극강의 팀입니다. 홈 성적이 너무 좋거든요. 리그에서도. 그리고 아쳔에서도 아까 어디냐? 뭐 오히려 광주보다 홈 원정이 더 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산둥 원정에서 졌고 그리고 광주랑 상하이 하이강한테 이제 못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서는 울산이랑 상하이 선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홈 원정이 갈리는 팀 중에 한 팀이다. 그리고 브리람 같은 경우에 태국 팀인데 리그에서 지금 아마 무패를 좀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쳔에서는 연패 중이다. 왜냐면 첫 경기 비셀고베랑 비기고 뭐 센트럴이랑 포항을 잡으면서 연승을 했는데 최근 일본 팀한테 좀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뭐 홈에서 그나마 좀 비빌 줄 알았던 가와사키전도 3대 0으로 지고 그래서 요새 두 경기 무득점, 다실점 그 대량 어찌 보면 대량 실점이죠.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조르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조르다 지지 않는 선에서 봅니다. 조르다 승을 좀 더 보고 글쎄 무승부? 무승부 볼 거면 차라리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르다 승이랑 오버를 같이 볼게요. 이 경기. 왜냐면 승이나 오버나 비슷하긴 한데 브리람이 뭐 두 경기 득점이 없다고 해서 아예 무시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확률로 보면 조르다 승이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다트하고 샤르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웨어다트하고 샤르자 요거는 아침 2입니다. 2. 아까까지는 아침 엘리트였고 자 아침 2는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는 일단 4팀씩 나눠져 있어가지고 1, 2위만 이제 가는 그런 구도라서 일단 웨어다트는 3승 2무로 무패입니다. 샤르자가 3승 1무 1패로 두 팀이 1, 2위인데 밑에 세판이 일단은 샤르자하고 딱 한 경기 차이라서 득실이 같거든요. 요거는 뭐 봐야 되겠지만 이 뭐 승자승 우선인지 뭐 득실 우선인지 뭐 승점 우선인지 뭐 리그마다 아니면 컵대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세판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얘네는 마지막 한 경기일 것 같거든요. 이 한 경기에 따라 또 판도가 뒤집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지금 보시면 일단 부상 여부를 좀 볼게요. 일단 알웨어다트 같은 경우에 주전키퍼가 경고 누적입니다. 일단 주전키퍼 못 나오고 수비에서도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그래서 두 명이 결장하는 반면에 샤르자는 딱히 결장이 크게 없다. 이러면은 좋죠. 샤르자가 좋죠. 그리고 요게 암만 국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어쨌든 요르단이긴 하지만 이 알 웨어다트 홈 경기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거의 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르자가 이제 이 아랍 팀이라서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티클한테 3대1 세파한한테 이제 지긴 했지만 첫 경기 빼고는 다 이제 오버긴 해요. 샤르자 경기가. 그리고 알 웨어다트도 뭐 무패긴 하지만 최근에 세파한한테 1실점 했다든가 그러니까 득점력이 막 높진 않습니다. 그 지난 샤르자하고의 경기에서도 2대2로 비겼었기 때문에 요 경기 그래도 주전기파랑 뭐 수비가 결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르단에서 열리는 경기면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가 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샤르자가 그렇다고 뭐 원정에서 막 득점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중립이나 홈에서 열렸던 경기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았지. 그래서 요거는 뭐 아예 제 3경기장에서 열리면 모르겠지만 요르단에 있는 그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면 거의 홈 느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웨어다트 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뭐 샤르자 입장에서도 보면 밑에서 세파한이 쫓아오고 있어서 급한 건 알겠는데 비기기만 하면 됩니다. 샤르자 입장에선. 그러면 세파한이 이겨도 승점이 뒤집히지 않아서 사이좋게 비길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 근데 요르단에서 열리기 때문에 프렌 보는 게 가장 좋다. 아까 이제 뭐 광주 프렌보다 오히려 웨어다트 프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기 파우타코하고 알라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아침 엘리트로 넘어와서 일단 파우타코나 알라인이나 성적이 다 안 좋거든요. 12하고 12위. 알라인은 꼴찌입니다. 1무 4패. 뭐 파우타코도 3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어요. 근데 득점력으로 보면은 파우타코가 1득점. 울산이랑 같이 동률입니다. 근데 울산은 실점이 많죠. 근데 파우타코는 득점이 적은 반면에 실점도 3실점밖에 안 해서 지금 아침 통틀어서 빗셀고베랑 실점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라인이 9득점으로 득점은 훨씬 많은데 실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득실의 우열은 당연히 1득점밖에 안 하고 있지만 3실점 하고 있는 이 파우타코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파우타코는 지금 보면은 뭐 둘 다 큰 부상은 없어 보이네요. 둘 다 큰 부상은 없어 보이는데 잠시만요. 일단 지난 알라흘리전 1대2패, 알나스르전, 아릴랄.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든 경기 다 골은 넣었습니다. 알라인 같은 경우. 그래서 득점력이 좀 있는데 알나스르나 아릴랄, 뭐 알가라파한테 이제 4골, 5골, 5골을 먹혀서 그렇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파우타코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1득점인 경우가 그때 페르세폴리스 1대1 무승부로 비겼을 때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서 이게 실점이 많긴 하지만 저는 득점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잠시만요. 여기도 경기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JAR 스타디움. 왜냐면 파우타코가 이제 우즈벡 팀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그냥 암만 경기장에서 열리는 웨어다트 느낌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파크타코가 이제 득점력이 지금 3경기 무득점이라 실점은 진짜 적긴 하거든요. 알라인이 아무리 계속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지만 아릴랄 4골 말고는 최근에 뭐 알라스르나 알라인 전도 한 골씩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언어 보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파우타코 프렌 가기에는 그 파우타코가 어쨌든 3경기 무득점이라 알라이안처럼 1대0으로 질 수도 있다 보거든요. 알라인이 득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언더가 배당이 훨씬 더 좋네. 언더. 무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승부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만 보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아릴랄하고 알가라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축을 원래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해축을 좀 이따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챔하고 어차피 해축을 따로 가기 때문에 아챔을 먼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4시까지 조합을 빨리 마무리해서 아챔 조합을 만약에 센트럴을 가게 되면 같이 한 조합을 가고, 한 조합이든 뭐 두 조합을 섞어 가든 미리 가고, 해축은 좀 이따가 와서 같이 하는 게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 그 생각이 듭니다. 해축은 좀 더 고민하고 분석을 하고 와서, 해축이 지금 5경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녁 한 8시쯤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릴랄하고 알가라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아릴랄이 이길 사이즈죠. 지금 딱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순서상은 3시 경기예요. 볼로냐보다 더 뒤에 경기인데 이게 따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릴랄 같은 경우 지금 4승 1무로 이기면은, 어제 누구지? 알아흘리? 어제 비겼나요? 알아흘리가? 동점이 됩니다. 동점, 승점이. 근데 득실에서 아마 앞서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것 같고, 알가라파는 1승 1무 3패로 승점이 4점이라 파리하고 1점 차이라 얘네도 충분히 하면 되긴 하거든요. 남은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근데 상대가 아릴랄이라 좀 빡셉니다. 지금 만나도 이제 잘못 만났죠. 그래서 아릴랄이, 전 알나스르보다 이제 그런 흐름이나 이런 상황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에서 지고 알사드한테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4승 1무로 무패고, 득점을 많이 할 때는 홈에서 이제 알쇼르타나 에스테글라 상대로 이제 무실점 5득점에 3득점 5대0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원정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알가라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알나스르하고의 경기에서 3대1로 졌고, 그리고 실점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아릴랄은 크게 이제 퇴장이나 이런 게 없는 반면에 알가라파는 그때 수비 퇴장도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릴랄이 완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명단 제외가 없거든요. 미트로비치나 사비치, 웬만한 선수들을 다 명단 제외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아직 1위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막 굳이 명단을 제외할 것 같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홈이기도 하고, 이거는 1마인부터 봐야 된다 봅니다. 일반 승은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고 1마인, 2마인까지 봅니다. 이게 골만 빨리 터진다? 그러면 알가라파의 그 원정에서 그 에스테글라한테 3대0으로 지거나 지난번 알나스르전까지 생각하면은 2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1마인부터 시작하고 2마인, 3.5마인은 선택 사항입니다. 3.5는 좀 빡세긴 해요. 4골을 넣어도 한 골을 실점하면은 결국엔 2마인이기 때문에 2마인도 거의 배당이 2배가 돼서 2마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배당이 지금 반대로 알가라파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릴랄 승 본다. 요건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주전을 이제 뺀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데서 주전의 명단 제외라든가 휴식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왜냐면 어제도 알나스르가 졌잖아요. 그게 아마 홈인데도 졌던 이유가
그 호날두도 휴식을 줬고, 근데 호날두만 휴식을 준 것 같고 이렇게 질 사이즈는 아닌데, 마네도 나왔고. 근데 아릴랄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누군가 휴식 줘도 질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지금 해축은 이따 저녁에 와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같이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센트럴 경기가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서. 왜냐면 포항도 좀 애매하고 광주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경기들 이제 뭐 언오버라든가 이런 거 섞어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경기를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해서 요렇게 좀 보고 분석 결과는 이제 조합을 보내고 난 뒤에 구독자 게시판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요거 지금 분석 결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구독료가 5,000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해축 같은 거는 고배당도 올려드리니까, 물론 아침도 조합 모이면 올려드립니다. 조합 같은 거 후원 조합으로만 안 나갈 뿐이지 구독 게시판 조합 전용으로 갑니다. 전용으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됩니다. 구독이 나름 가성비가 좀 괜찮긴 하죠. 분석 결과도 같이 보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골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축은 한 7, 8시쯤에 올게요. 아마 분석하고 조합까지 다 보내고 올 확률이 좀 큽니다. 어차피 5경기밖에 안 돼서 뭐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저는 좀 이따가 저녁쯤에 해축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나 보시는 분들도 후원하시려면 다시 보기나 생방 때 오셔가지고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녁에 저녁에 오겠습니다. 해축으로. 수고하셨습니다.